안녕하세요. 오늘은 2026년 7월 7일이고요. 동부이천동이라 그러죠. 이천역에서 걷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동부이천동역, 이촌역이라 그러죠. 경의중앙선. 이천역이 아마 이쪽 방향에 있거든요. 이쪽 방향에 있는데, 이천역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한강 옆으로 되게 길이 좀 이쁘더라고요. 제가 이쪽에 얼마 전에 좀 지나가 보니까, 그래서 요 길을 따라서 쭉 걷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그늘이 좀 많으면 좋겠는데, 그늘이 많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늘이 많을지는 모르겠는데, 쭉 한번 따라서 걷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초입이라서, 이 초입은 동부 이천역에서 가깝고요. 좀 지표로 따지자면 잠수교에서 좀 가깝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잠수교가 나오죠. 잠수교가 보이는데, 이 잠수교에서 가깝습니다. 그래서 잠수교에서 시작해서 좀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력이 되는 만큼 걸을 수 있고요. 왕복해서 걸을 수도 있는데, 장점은 강 옆으로 바로 걸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강 옆으로. 그래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같이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잠수대교를 뒤에다 두고, 잠수교를 뒤에다 두고 이렇게 좀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오늘은 뭐 7월이라서 그런지 중간중간에 매미 소리도 좀 나고요. 구름도 끼어 있어서 시원하다가 또 햇빛이 나면 덥고,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되어지는 대로 쭉 걸으면서 함께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쪽 하늘은 이게 지금 장마철이라서 습도가 많이 높아요. 습도가 많이 높긴 한데, 그늘에 들어오면 좀 시원합니다. 오늘 낮 기온이 31도라고 하더라고요. 31도라고는 하는데, 글쎄요, 바람이 좀 있어서 그런지 앞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걸을만 합니다. 요 구간은 좀 땡볕이네요. 땡볕. 꽤 긴데, 한 100여 미터 이상. 좀 땡볕입니다. 땡볕이긴 한데, 가을에 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모자 쓰고 와서 그런지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걸으실 때 좀 모자 착용하고 걸으시면 괜찮지 않을까. 아니면 양우산 써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한강, 지금 보고 계신 쪽이 한강 쪽이고요. 맞은편 쪽이 아마 압구정 쪽 같습니다. 이쪽은 이제 동부 이천동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늘이 좀 많은 곳을 제가 가능하면 많이 추천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그렇더라고요. 그늘이 많은 곳이 결국은 가을 경치도 이쁘더라고요. 왜냐면 단풍이 들고 그러니까요. 여기는 좀 버드나무 종류의 그 나무들은 좀 많이 있거든요. 역시 물렵해라 그런지 그렇긴 한데, 아직은 좀 그늘이 좀 듬성듬성 있는 편입니다. 매미 소리도 아마 들리실 겁니다. 7월답습니다. 7월 매미가 울고 있습니다. 장점은 중간중간에 그늘막도 있고요. 쉬는 곳이 있어서 그나마 좀 걷기가 괜찮다라는 겁니다. 얼핏 보기에는 이렇게 자전거 도로 같긴 한데, 여기는 자전거는 타고 갈 수가 없고요. 오직 보행로로 이게 만들어져 조성되어 있고요. 전동 휠체어도 접근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차량을 이용하시거나 이래도 되고요. 이어서 얘기하면, 양면으로 되어 있긴 한데, 전동 휠체어 충분히 와서 접근할 수 있고요. 또 이렇게 포장이 돼 있어서
굉장히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 잠수대교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쪽 옆에 주차장도 있고요. 동부이천동 쪽에도 주차장이 있어서 들어오기도 좋습니다. 아니면 경의중앙 이천역에서 내려서 이쪽으로 들어오기도 굉장히 좀 편합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오시면 아무래도 걷기가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뭐 어느 정도냐면 저 청소 관리 차량이 쉽게 드나들 수 있는 정도의 넓이, 그래서 한적합니다 이쪽이. 그래도 제가 이런 쪽을 좀 우선 소개하는 이유는 많이 안 알려졌지만 호젓하고 걷기 좋고 그럴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를 계속 찾습니다. 제가 이제 사는 곳이 서울이다 보니까 일단은 서울 중심으로 하고요. 시간이 되는 대로 정말 좋은 곳 찾아서 또 여러분께 소개하고 같이 좀 걸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좀 되면 좋겠고요. 뭐 제가 또 갔던 곳을 그대로 따라서 여러분이 걸을 수 있으면 그것 또한 제 보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늘이 있어서 아주 좋고요. 저는 그냥 물 한 통 준비해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걷고 있습니다. 물 한 병이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뭐 가깝게 탈출로도 좀 많고요. 이게 보급이나 이런 것도 좀 쉽게 할 수 있는 곳들이 있고, 하지만 그러면서도 강변이면서 그늘도 있고 길도 있고 뭐 걷기에는 최고의 길이 아닐까 싶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좀 도로에서 멀어지니까 많이 좀 조용해졌죠. 그래서 요 길을 한번 시간이 되는 만큼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벤치도 잘 마련되어 있어서 쉴 수도 있고요. 저는 이런 길을 보면 모 솥도시락 가서 하나 사서 배낭에다 쓱 집어넣고 나와서 마음에 드는 곳에서 밥도 먹고, 믹스커피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믹스커피 한 잔도 탁 타먹으면서 이 전경을 좀 감상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지금도 종종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이렇게 나와서 걷고 있고요. 현재 그 앞에 좀 보이는 쪽이 이게 4호선이 통과하는 철교라고 그러죠. 뭐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무슨 철교인지. 아침에 확인을 하고 왔는데 머릿속에 하얗게 없네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철교다. 사람이 이용할 수는 없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계속 진행하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는 그늘이 그렇게, 여러분 제가 여태까지 소개해드린 길보다는 그늘이 많이 우거지진 않았어요. 하지만 녹음이 굉장히 푸르러서 눈이 호강한다 라고 생각이 되네요. 여름이면 훌륭한 피서지가 어딥니까? 저는 다리 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게 전철이 지나갈 때 불안해요. 엄청 소리가 크죠. 여기는 아예 주인의 성지인데 자리가 잘 갖춰져 있기도 하네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시끄러워서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는 아마 쉬라 그래도 얼마 못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근데 시원하긴 합니다. 되게 바람이 솔솔 불어서 체온을 많이 이렇게 낮추고 시원하게, 굳이 전기세 들면서 에어컨 안 틀어도 시원한 휴식처가 되긴 합니다. 근데 엄청 시끄럽다는 거 계속 진행하면서 또 같이 한번 가보시죠. 여기 무슨 들폴 군락지네요. 들폴 군락지. 들꽃이죠. 들풀이 아니고 들꽃.
어제 그 일기예보에는 오늘 이렇게 비 소식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까지도 비 소식이 들어있어서, 아, 오늘은 촬영하러 나갈 수는 없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웬걸요, 한 12시 점심 먹고 나니까 비가 소식이 싹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가장 가까운 쪽으로 한번 다리 건너면 되니까요. 나와서 지금 이제 이렇게 영상을 좀 담고 있고요. 6월 매미가 굉장히 시끄럽죠. 한국 매미. 네, 6월 매미 소리가 엄청나게 좀 시끄럽게 들리기도 합니다. 이제 한강이 참 좋은 게, 한강의 양쪽에 있는 고수부지라 그러죠. 이 고수부지의 전경도 참 이쁘고요. 쉼터도 많고, 걸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다니면 다닐수록 이렇게 좀 정리된다 그럴까. 지방에 내려가서 며칠 있다가 이렇게 싹 돌아가지고 한강 보이면, 요즘은 고향에 온 기분이 들어요. 예, 정이 들면 고향이라고 어느 유행가 가사처럼 타향도 정이 들면 고향이 되는 모양이에요. 이쪽에 터전이 있고 그래서 또 삶이 이쪽에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현재 길이 여기서 이제 양쪽이 갈라져요. Y자로. 그래서 저쪽하고 이쪽하고 아무 쪽이나 가도 서로 길은 만난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가능하면 강 가까이로 방향을 잡아서 여러분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그늘도 잘 져 있고 탁 앉아가지고 물멍하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시원하고 이렇게 가을 풀벌레 소리도 들리기도 하고요. 매미 소리도 이제 혼재해서 그렇게 들려요. 앉아서 물멍 하면 참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계속 진행합니다. 제 영상에서 한강은 먼저 하나 소개해 드린 게 있죠. 옥수역에서 뚝섬역까지, 그쪽은 실질적으로 그늘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을에 제가 걸었었고요. 가을 걷기에는 참 최고인 길이긴 한데 사람이 꽤 많다. 그리고 바로 자전거 도로 옆이라 한눈 팔면 좀 위험하다 라는 게 좀 약간 단점이라면, 여기는 뭐 한눈 팔 뭐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쭉 걸으면 되고요. 이렇게 뭐 습지가 굉장히 많이 조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만 돌리면 습지가 다 나오고요. 왼쪽으로 좀 제가 걷는 방향, 왼쪽으로는 이렇게 강이 쭉 있고요. 또 체력이 든다면 한강은 계속 이어져 있으니까요. 체력만큼 걸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기서 좀 가까이 생각되는 곳이 동부이천동 쉼터 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랄까요? 한강철교라 그러죠. 한강철교 쪽까지도 쭉 내려갈 수 있고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마포까지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단으로 내려가서 물가에도 좀 서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휠체어로는 내려가기는 어렵겠네요. 기왕이면 좀 램프 만들지. 저의 바람이고요. 계단으로, 데크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해 떡이 커 보인다고 오른쪽 진행 방향에서, 제 진행 방향에서 오른쪽이 훨씬 그늘이 많습니다. 이게 왼쪽보다는. 근데 이제 강이 뷰가 좀 가까이 있지 않다? 요거는 있는데 오른쪽이 그늘이 훨씬 많다. 햇빛이 많이 날 때는 오른쪽 그늘로 걸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뭐 햇빛도 많이 없고 그늘이 이게 구름이 햇빛을 많이 가려줘서 이렇게 뭐
강 옆으로 해서 강 옆 뷰로 걸어도 되게 좋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무장의 길 또는 뭐 장애 없는 길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도 시멘트 공사를 할 거면 기왕이면 여기다가 가운데 점자 블록을 좀 해줬더라면 케인 하나 짓고 나서 참 걷기가 좀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듭니다. 근데 무장애라고 할 때요, 무장애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하드웨어적인 길이나 이런 쪽도 물리적으로 장애가 없어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런 거잖아요. 시각장애인에게 길을 충분하게 리딩할 수 있는 장비가 있다면, 글쎄요, 무장애 길이라는 단어에 있어서 시각장애인들은 상당히 많이 좋은, 웬만한 길은 다 갈 수 있는 그런 뭐 장비가 개발이 된다면 그것도 또 바람직한 거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안내견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거의 뭐 무장애 길 충분히 걸을 수 있죠. 그리고 뭐 휠체어 타시는 분들도 그래요. 이게 휠체어가 리프팅 기능이 자동으로 있어서 계단이나 이런 걸 가볍게 오를 수 있다면, 글쎄요, 무장애 길이라는 게 굳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그만큼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과학의 힘이 발달하면 할수록 무장애라는 영역이 점점 더 장애라는 영역이 점점 더 이제 평준화됨으로써 이제 조금 더 접근성이 좋아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장애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일들이 좀 빠르게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리고 누구나 원하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편성이라는 부분까지도 고려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겁니다. 보편성, 즉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산업혁명과 함께 왔던 게 이제 식자층이었던 그 부의 점유였잖아요. 아는 만큼 힘이 되고 아는 만큼 부를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축적할 수 있는 시기가 있었다면, 요즘은 멀티미디어의 발달로 인해서 누구나 방송을 할 수도 있고 제공할 수도 있고 즐길 수도 있고, 또 소비자들은 그걸 선택할 수 있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평준화가 됐다 그럴까요? 그런 것처럼 접근성도 좀 결정적인 계기나 이런 걸 통해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아프다는 것 자체가 또는 장애를 입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장벽으로 다가서지 않는 그런 시대가 좀 올 수 있으면, 그게 바로 그 접근성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뭐 최근에 아침에 잠깐 보니까 사지마비 환자한테 내 칩을 심어가지고 마우스를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앞두고 있는 건 시각장애인에게 대뇌피질 쪽으로 직접 영상을 전달해서 보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시신경이 상했어도 요즘 결정적인 게 시신경 상하면 현재 좀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대뇌피질에 다이렉트로 그렇게 영상을 좀 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기대는 하고, 이런 얘기는 굉장히 오래전서부터 시각장애인도 눈뜨게 된대 라는 얘기를 하고, 또 가까이 있는 지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막막 칩을 심어서 테스트하는 것도 보기도 했지만, 아직도 물론 가야 될 길은 굉장히 멉니다. 왜냐면 단층으로 된 사진 한 장보다는 계속 움직이는 영상을 처리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것도 사람의 눈보다 훨씬 화질이 떨어지는 4K? 이런 것들에서 HD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쪽에서도 그 용량이 엄청난 걸 보면 아직도 데이터 처리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영역이죠. 그래도 희망을 가져보는 건 대뇌피질에 직접 시신경이나 안구를 거치지 않고 정보를 주어서 그걸 볼 수 있는 영역이 된다면 그것만큼 또 바람직한. 그래서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 봤던 소머즈나 뭐 이런 초능력자들의 어떤 그런 메커니즘이 현실화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이제 그 장애 영역 또는 무장애라는 단어, 장애가 없는 뭐 그런 뜻이겠죠.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해봅니다. 여기는 매미 소리가 한층 더 큰 것 같아요. 머리 위에서 힘차게 울어대네요. 이제 여름이 왔다는 실감이고요. 7월, 8월 지나면 또 겨울 준비를 하는 주변 모습을 볼 수 있기까지는 그 여름이라는 계절을 또 우리가 서로 즐기고 살면 좋겠고요. 이게 여름을 잘 나려면 체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어야 회복이 되는 만큼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시원해. 자, 여기서 이제 좀 가다가 건너서 계속 걷기길을 좀 이용해 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이쪽에 뭐 쉼터도 있고 자전거 대여소도 있고 뭐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횡단보도를 건너서 계속 걷기길이 이어집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왼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는 참고해야 될 건 흙길이라는 거예요. 포장이 안 됐지만 워낙 잘 다져지고 약간 이게 마사토 길이라서 이렇게 뭐 휠체어나 이런 거 들어가는데 문제 안 되고요. 어저께 비 왔는데도 물 빠지면 워낙 잘 되네요. 잘 돼서 문제가 없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진행합니다.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그 왼쪽 강변 쪽은 약간 수정 있는 조금 나무들이 있고요. 오른쪽은 이제 숲이 아마 조성되는데 수정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작은 나무들이 있긴 해요. 근데 이 나무들이 잘 자리 잡으면 여기도 그 걷기 명품 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물론 이렇게도 갈 수 있고요. 아까 그 길을 계속 이어서 자전거 길 옆으로 해서 걸을 수도 있긴 한데 저는 이제 좀 약간 변화를 주기 위해서 이쪽으로 들어왔고요. 제가 좋아하는 건 흙길입니다. 흙길을 걸으면 확실히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많은 주민들은 얼굴까지 싹 싸고 그렇게 걷는데 저는 얼굴 싸면 답답해서 아마 못 걸을 겁니다. 어쨌든 취향껏 해서 재미있게 즐기면서 걸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여러분도 뭐 우산이나 양우산이나 이런 거 가지고 나와서 걸으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이제 가까운 쪽은, 이 걷기길 끝나는 쪽에서는, 서빙고역이나, 기억이 안 나요. 서빙고역이나 신용산 쪽이 좀 가까운데요. 우선 지금 제가 헷갈리는 게, 옥수 다음에 서빙고, 서빙고 다음에 이촌인가요? 아니면 옥수 다음에 이촌, 이촌 다음에 서빙고인가요? 어쨌든 두 역 간 사이를 좀 걷게 되고요. 이렇게 좀 추가해서 걸으면 신용산 쪽에 좀 가까워집니다. 신용산 쪽에 참고해서 전철은 좀 이용하시면 되고요. 차량이 있다면 주차해놓고 왕복하시면 제일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보고요. 시각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참수교 밑으로 타고 오셔서 쭉 걷고 우리 한강철경까지나 뭐 이렇게 좀 힘이 되는 대로 걸으신 다음에 거기서 이제 차량을 이용하시는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접근성이 서울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쭉 걷습니다. 이게 메타세콰이어라고 그러죠. 그쪽이 이렇게 좀 조성이 잘 돼 있네요. 그래서 이게 쫙 크고 나면 굉장히 이쁜 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가을에도 걷기가 좋은, 마치 꼭 남이섬, 예전 남이섬 걷는 길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 메타세콰이어 길이 겨울에 하얀 눈이 내렸을 때 설경이라 그러죠. 설경을 걸으면 그렇게 또 이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그런 영상을 한번 올려드리긴 할 건데, 여기도 아마 그런 길, 이렇게 길도 깔끔하게 정비가 잘 돼 있고, 옆에 수목도 잘 가꿔져 있고 한 길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게 참 축복받은 거죠. 이걸 개인이 다 가꾼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엄두도 안 나죠. 하지만 공공재산으로서 국가가 이렇게 조성해서 시민들이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다는 건 그만큼 우리나라가 선진 문화에 도달해 있고, 그걸 또 시민들과 함께 향유할 수 있지 않을까, 향유할 수 있게 했다라는 게 중요한 일이겠죠. 요즘에는 그렇게 큰 홍수나 이런 건 없었는데요. 예전에는 태풍이 와서 그 태풍 때문에 한강물이 엄청 불어서 여의도 유람선이 떠내려가서 마포대교에 바지선이 걸려서 인명 실종 사고도 있기도 했었고요. 뭐 그렇게 한 번씩 홍역을 겪다 이렇게 잘 가꾸어진 이 나무들도 쑥쑥쑥 뽑아져가지고 다 떠내려가고 이랬었던 어릴 적 기억이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일어나지고 있진 않아요. 또 우리나라 역시도 약간 아열대 쪽으로 이렇게 기온이 바뀌고 나서 그러다 보니 약간 좀 홍수보다는 좀 가뭄에 가까운 그런 지역이 됐고, 지금 장마라고 하는데도 마치 꼭 필리핀 스콜처럼 한바탕 쫙 내렸다가 맑아지는 소나기라고 그러죠. 소나기. 그런 현상들이 있는 걸 보면서 그래서 이제 기후도 많이 좀 변했다. 우스갯소리로 그렇거든요. 제주에서 자라는 파인애플이 육지에서 자란다. 또는 뭐 바나나가 이제 육지 상륙에서 크고 있다. 이게 또 현실적인 얘기거든요. 그처럼 기온은 많이 좀 변하고 올라가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런 속에서도 또 시원한 곳, 휴식 이런 쪽으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걸을 수 있다면 이 또한 또 아름다운 일이 아닐까 라고 생각합니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집에서 나오는 일입니다. 나오십시오. 나와서
즐기십시오. 거기에는 물론 위험할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수도 있고 하지만 최대한 그런 변수를 좀 피해서 그렇게 즐길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산책할 수 있고 돌아다닐 수 있다면 그게 또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선진국이라는 척도는 어쩌면 장애인 입장에서 봤을 땐 거리에서 장애인이 흔하게 보일 때 그게 바로 선진국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장애인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많이 나와야 불편한 것들을 더 많이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요. 많이 나오셔서 같이 걸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길은 또 장애인들뿐 아니라 유모차 끌고 애기 엄마나 애기 아빠가 같이 걸을 수 있는 그런 길이기도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할 때 장단점을 알고 개선이 되고 또 명품 길이 되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명소가 될 수 있는 거니까요. 많이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제 주차장 쪽이거든요. 주차장 쪽에서 유턴 할지 아니면 좀 더 걸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그 주차장을 좀 걷고 있고요. 주차장 쪽에서 걷기는 마무리를 할게요. 왜냐면 계속해서 걸을 수는 있는데 마포 쪽이나 원효로 쪽이나 원효대교를 넘어서 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를 좀 더운 날에는 좀 더운 날답게 좀 줄여서 가볍게 하는 산책이라는 개념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영상을 좀 즐겨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유턴을 해서 귀가하는 쪽으로 가고요. 영상은 이렇게 이제 한쪽 찍었으니까 이어가든 돌아가든 여러분들이 체력되는 대로 그렇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보이는 것이 여기가 지금 한강대교라 그러나요? 용산 쪽에서 나와서 노량진 쪽으로 갈 수 있는 곳이고요. 중간에 이제 여기가 섬이 있죠. 저기 섬 현재 보이고요. 저쪽으로 올라가시면 간단한 카페나 이런 것도 제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전엔 얘가 거의 아무것도 없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런 쪽으로 개발이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 시간 될 때 한번 여기도 한번 들러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걷기를 좀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